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드로워의 메뉴 쪽 좀 작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요거 쇼트컷 키를 갖다가 다 N으로 그냥 복사를 해놨었네요. 그죠? 요거 save니까 S. 요거는 another file. 그 다음에 요거는 exit.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시켜 보겠어요. 컴파일하고.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일단 맨 처음에 조치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에 이쪽에 있는 요 아이콘, 여기 지금 커피 아이콘이고 자바 아이콘이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대충 보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에디트 플러스 같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고유의 아이콘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그 아이콘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대충 아이콘을 만들기 귀찮아서 코어 자바에서 고급 자바 프로그램이 하는 아이콘 하나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그거 빌려오겠습니다. 자, 우리 작업 폴더에 GIF 파일로 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이 어플리케이션의 윈도우 프로그램의 아이콘으로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아이콘 이미지를 이제 갖고 와야지 됩니다. 이미지 뉴 툴킷에 여기 우리가 만든 툴킷 객체가 이미지를 또 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get 이미지 해가지고 ball.gif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프레임에 이 아이콘 이미지를 갖다가 장착하는 함수가 있는데 set 아이콘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이고, 실행시켰더니 여기 이제 여기 아이콘 이미지 하나 이렇게 떴죠, 그죠? 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아이콘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메뉴 아이템 계통의 이제 몇 가지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에디트 플러스 같은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띄우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파일 보면은 열기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는 반면에 여기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이거 엑셀러레이터 키라 그러는데 엑셀러레이터 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O 같은 거에는 이제 쇼트컷 키, 단축키가 돼가지고 O를 누르면 또 얘가 또 실행이 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따로따로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축키 기능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내가 얘를 갖다 이제 실행시키면은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여기 새 파일, 열기, 저장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N, O, S, A, X 이렇게 그 알파벳 그 캐릭터 하나를 갖다 이렇게 명시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메뉴를 띄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N을 탁 누르면은 저 새 파일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N 키를 누르고 있는 중에 맞는데 이 N을 누르면은 새 파일이 메뉴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가로 안에다가 글만 적어 놓은 거고
여기에 있는 요 n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기능을 갖다가 이제 장착을 해줘야지 돼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ew file 버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set mnemonic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어는 mnemonic이다라고 있습니다. m이 무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다 n을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 메뉴로 적혀져 있던 글자 중에서 요 n 요거 캐릭터입니다. 스트링이 아니라 싱글 어포스트로피가 붙어 있죠. n을 갖다 명시를 하게 되면은 요 n이 이제 단축키로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n 밑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더스코어가 이렇게 거 있죠. 밑줄이 거 있죠. 그죠?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n을 눌러보겠어요. 지금 키를 누르는 게 마우스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n을 눌렀더니 n이 눌러진 결과로 새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찍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런 단축키 기능을 이제 네모닉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센 네모닉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new 파일에 대한 아이콘. 내가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붙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예를 저기 앞에 이제 아이콘들 있죠, 그죠? 이 아이콘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아이콘을 뭐 대충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허접한 아이콘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그걸 내 폴더로 한번 가져와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GIF 파일로 허접한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new 아이콘 한번 보여볼게요. new 아이콘.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접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픈 아이콘입니다. 오픈 아이콘. 그 다음에 요거 세이브 아이콘입니다. 사실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거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난 지금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요걸 갖다가 그 메뉴 아이템 버튼에다가 한번 붙여 보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요 파일에 셋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new 이미지 아이콘 해가지고 이제 아이콘이 있는 파일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럼 이미지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메뉴 아이템에다가 set 아이콘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또 여기 아이콘 하나 붙어져, 그죠? 내가 지금 자꾸 컴파일을 할 때마다 이제 파일, 드로워를 띄워가지고 컴파일하는 게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아, 여기 이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DP 자바시랑 DP 자바는 내가 이제 디자인 패턴 수업할 때 쓰는 컴파일러들이고, 요거 이제 일반적인 컴파일러들이고, 그런데 요거 이제 드로우 할 때 자바를 갖다가 미리 그냥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자꾸 내가 파일을 띄워야 되니까 불편해가지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본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도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 프로그램 하나 추가를 합니다. 뉴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드로워 자바다 라고 이름을 줘보겠어요. 드로워 자바. 자,
앞으로 들어오자 할 때는 이 버튼 눌러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명령. 자, 윈도우에 프로그램 파일에 자바에 JDK 바이너리에 자바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수는 여기 뭡니까? 뭐 여러가지 파일 경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확장자를 뺀 파일 이름 써주죠. 그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아예 들어오라고 적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디렉터리 그러고 나서 적용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얘를 탁 실행시키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네모닉도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미지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번에는 액셀러레이터 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 키는 여기 오른쪽에 있지 컨트롤 플러스 O, 컨트롤 플러스 S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new 파일에 좀 set accelerator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set accelerator. 자, set accelerator에다가 이 안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뭘 등록을 해주냐면은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적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키보드의 키를 하나 적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마스크로 사용될 특수 키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 키지 컨트롤 키죠. 그래서 그 키보드를 프로그램상에서 명시할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매크로를 써야지 됩니다. 근데 자바에는 매크로 기능이 없다 그랬죠, 그죠? 이제 키 이름을 갖다가 다 매크로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근데 매크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태틱 변수를 명시를 하는데 키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키스트로크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어요. 키스트로크 get 키스트로크 이렇게 해가지고 키 이벤트 vk o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일종의 매크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VK5는 그냥 대문자 5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뭘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 키스트로크를 얻어내면서 이제 마스크를 못 쓸 건가 하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input event ctrl 마스크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랑 이 키랑 이 키 두 개가 합쳐지는 키를 찾아내서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여기 스펠링이 틀렸나 보네요. 이자가 하나 빠졌네요. 액셀러레이터 키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요거 시키는 아니죠. 여기 밑에 거래죠. 다 실행시키니까 떴다는 거죠. 탁 띄워보면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컨트롤 O가 있다는 겁니다. 이 컨트롤 O 하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죠? 컨트롤 O가 아니라 뭐예요? 컨트롤 N이라고 해지 되겠죠. 그죠? 컨트롤 N VKN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new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이제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메뉴 아이템 버튼 이렇게 탁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새 파일이라고 호출되죠, 그죠? 또 두 번째는 이걸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축키 N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N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N이라고 하는 키를 탁 누르게 되면은 이게 또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냐, 아예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N을 그냥 저 메뉴를 활성화 안 시킨 상태에서도 컨트롤 N을 누르면은 이게 호출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줬습니다. 기왕 이게 만들었으니까 요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코드니까 이거 잠시 내가 일시 중지 누르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해서 오픈 버튼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픈 버튼에 대해서 네모니 키랑 그 다음에 이미지 붙여보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키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했더니 자, 메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더 그럴듯해 보여지죠, 그죠? 저장까지 한번 해봅시다. 저장. 뭐 조금 전에 해보니까 뭐 그냥 쉽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세이브 파일, 세이브 키에 대한 거죠, 그죠? 세이브 파일에 대해서 네모닉을 S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 파일 여기에 세이브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 놨었습니다. 세이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S키랑 컨트롤 키와의 조합으로 엑셀러레이터가 만들어지도록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컴파일 해보죠.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니까 자, 좀 화면이 좀 그럴듯하게 이제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모두 닫기랑 저장 사이에 여기 뭐가 있어요? 짝대기 선 하나 딱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새 이름으로랑 인쇄 사이에 또 짝대기 하나 쭉 있죠, 그죠? 이런 짝대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세퍼레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터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여러분, 내가 요즘에 그 학기 초구 해가지고 강의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다른 학년에서는 이제 뭐 강의를 뭐 한 학기치를 다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새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좀 말실수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슨 여기 단어를 잘못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새겨서 듣고 알아서 잘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 자, 세퍼레이터 만드는 거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음에 종료 전에 내가 이제 세퍼레이터를 하나 추가하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파일 메뉴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파일 메뉴 해가지고 여기다가 add separator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세퍼레이터 스펠링도 좀 되네. 세퍼레이터입니다. 세퍼레이터 그렇게 적용이 되면 실선이 하나가 쭉 나와가지고 메뉴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서 여기 세퍼레이터 하나 나오는 걸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메뉴 하나. 자, 무슨 메뉴 추가를 할 거냐면은 파일 메뉴 말고 헬프 메뉴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를 해보겠어요. 이건 시퀀셜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 파일 메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메뉴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 헬프 메뉴라고 하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도움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H 추가를 합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애들 안 했네요, 그죠? 메뉴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죠? 그 메뉴를 이 메뉴바에다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그죠? 추가했습니다. 자, 이걸 눌러야 되죠. 자, 도움말도 나왔다 하는 겁니다. 요거 메뉴 밑에 메뉴 아이템을 안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야, 에디트 플러스 정보 이러듯이 우리도 만약에 드로워 정보 이래가지고 하나 붙여봅시다. 드로워 정보. 자, 요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그죠? info라고 이래요. info. 어디에 있는 인포입니까? 헬프에 있는 인포다라고 이제 이런 거 이름 정할 때도 이제 관습을 잘 정해야지 이제 저 변수 이름들은 덜 헷갈리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드로워 정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해가지고 또 자꾸 내가 오늘 이거 강의 끝난 다음에 한 이틀 쉬어야 되겠네요.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내가 원래 이렇게 실수를 잘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자, 헬프 메뉴, 파일 메뉴에 더하면 안 되고 헬프 메뉴에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헬프 메뉴에다가 이제 인포 헬프를 갖다가 더했었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한 이틀 쉬어야 되겠네. 자, 컴파일 하고 자,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움말에 다 인포 드로워 정보에서 탁 나오더라는 거죠. 자, 대충 이래가지고 이제 메뉴 만드는 법 했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는 거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 자, 새 파일, 요거, 새 파일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이 시스템 아웃풋, 나중엔 여기 이제 무슨 중요한, 이제 진짜 파일을 새로 만들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코드 전에는 이렇게 출력문만 있도록 합시다. 자, 내가 오픈 눌렀을 때도 이제 이런 일이 하도록 하게 싶으면은, 오픈 눌렀을 때도 이게 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코드가 여기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똑같은 코드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오픈 파일에 대해서 이제 좀 오픈 파일 눌러지면은 이제 오픈이 눌러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딩 스타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죠? 한번 실행시켜 보죠. 참. 자, 오픈 파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열기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코드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요 코드랑 요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루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루하죠.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죠? 너무 지루해요. 아주 지루합니다, 그죠? 왜 지루합니까? 똑같은 글자 있고, 그죠? 똑같은 글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또 글자 있고, 그죠? 여기서까지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고,
이렇게 지루한, 요거는 다르죠, 물론. 요거는 다릅니다. 요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적용이 가능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액션 리스너는 함수가 액션 퍼폼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제, 4, 50년 전에 나왔던 문법인데요.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게,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그거 이제, 펑셔널 랭귀지라고 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게 있듯이, 또 프로그래밍 언어 문화에 보면은 함수적 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과거에 이제, 4, 50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펑셔널 랭귀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고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람다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단순 작업,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을 굉장히 좀 짧게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문법입니다. 아주 재밌는 문법이에요. 특이하고 요거는 자바 8.0, JDK 8.0 이후로 나왔다라고 내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지워버립니다. 딱 지워버려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만 딱 써줘요. 황당하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보면은 여기 액션 리스너가 어차피 여기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함수에 의해서 액션 리스너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열리는 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적어줍니다. 짝 마이너스에 부동해가지고 여기 조금 전에 대괄호 연계 있으니까 그거 닫는 거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돼.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그래서 안 써주자는 겁니다. 근데 안 써주자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 써주자니 여기 2라고 하는 이 포멀 파라미터가 좀 아쉽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라고 하는 포멀 파라미터 여기다가 안 적어주고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이렇게 2를 여기다가 적어주면서 얘랑 얘네들을 지워버려요. 참 문법 참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문법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미콜론 치는지 안 치는지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내가 확인해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세미콜론은 지워야지 됩니다. 딱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이상한 식이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가로도 굳이 여기다 줄 필요 없이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대충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요지가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제도를 람다 익스프레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신텍스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은 아이고 참. 진짜 내가 피곤하긴 피곤하네.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내가 5를 눌러본다는 거 탁 나온다는 거죠, 그죠? 뭐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과거부터 2학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프로그래머들의 천추의 한이 뭐다? 키보드 좀 들쳤으면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제 훌륭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한 줄만 이거 명령어 한 줄만 있죠, 그죠? 이거 한 줄만 있는 경우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줄 말고 두 줄 있으려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두 줄 있으려면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두 줄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열고 세미콜론 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요지가 뭐냐면 아까 한 줄 명령어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함수 열고 그 대괄호 열고 요 대괄호 알고 안에 여러 개의 명령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함수 body가 한 줄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다 여러 줄에 걸쳐서 코딩을 해도 된다 하는 거죠. 자, 컴파일하고 다 실행시키면 자, 오픈을 눌렀을 때 이렇게 두 줄짜리 이렇게 일을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 body는 이제 괄호 열고 닫고 써도 전혀 무방하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는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도 또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게 헬프 메뉴, 인포 헬프 버튼 눌러줬을 때, 인포 헬프 버튼 눌렀을 때, 자, 요 버튼 눌렀을 때입니다. 컨트롤 C. 자, 요 버튼 눌러줬을 때 내가 뭘 해보고 싶으냐? 요 버튼 눌러줬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자. 도움말에 얘를 탁 누르면 어떡합니까? 에디트 플러스 정보 이래가지고 탁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다이알로그 하나 나오죠. 이런 걸 다이알로그다, 대화 상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 상자인데 보통 C샵이라든지 뭐 C++ 같은 데서는 비주얼 C++ 같은 데서는 대화 상자를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아주 편하게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스테이팅 멤버 펑션을 이용해서 대화 상자를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스테이팅 멤버 펑션이 어디에 나오느냐? J 옵션 페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나옵니다. J 옵션 페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 있는 스테이틱 펑션에 show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그냥 뭡니까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 상자 아주 간단한 대화 상자를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함수를 써서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대화 상자는 내가 코딩으로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한 대화 상자는 이런 정도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j 옵션 페인에 있는 여러 대화 상자들 중에서 이 사용법 중에서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j 옵션 페인에 가서 그 클래스 API를 읽어봐 가지고 한번 사용법을 익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함수 이름을 까먹 이게 이렇게 아규먼트가 간단하지가 않네요. 이게 앞에 이 다이알로그의 루트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헬로 컴마 치고 아규먼트가 두 개 단어가 있어야지 돼요. 이거 하나는 타이틀이고 하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옵션을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적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프로미티 이렇게 잘라보죠 그냥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빼고 쇼 메시 다이얼로의 첫 번째 아규먼트 이 다이얼로그의 어떤 그 페어런트 객체 컴포넌트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컴파일러 실행시키면 도움말에 탁 눌렀을 때 이런 다이얼로그 요거 뭡니까 이거 타이틀이다 하는 거죠. 타이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도움말 했을 때 여기 탁 누르면 타이틀에 뭐라고 나요? 뭐 정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가 만들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꾸며서 만든 저기 들어 정보 잠시 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나마 적어봤습니다. 요게 뭡니까? 이거 타이틀입니다. 요 다이얼로그 상자의 타이틀이고,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요게 내용인데, 요 내용에 여러 줄에 걸쳐서 이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슬래시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백슬래시 R을 우리가 보통 캐리지 리턴이다 라고 읽어요. 캐리지 리턴 뉴 라인 이렇게 해줘야지 줄 바꿈에 의해 가지고 이게 두 줄에 걸쳐서 마치 이제 우리 프린트F 할 때 뉴 라인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매크로 이제 스태틱 변수죠, 그죠? 요 매크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이제 다이알로그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아이콘을 뭘 쓸 건가 하는 걸 갖다가 표시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은 자, 이런 게 나오고 자, 한번 보겠어요. 도움말에 자, 눌렀더니 어떻습니까? 두 줄에 걸쳐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I라고 나왔죠, 그죠? 여기 I라고 여기 아이콘이 나온 이유는 여기 인포메이션 메시지라고 하는 매크로를 썼기 때문에 여기 I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는 막 이제 뭐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페어런트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 다른 거는 이제 작동을 안 한다 하는 거죠.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원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우리 드로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메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코딩을 해봤습니다. 내가 굳이 맨 첫 번째 코딩의 메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시퀀셜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먼저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트리 구조 형태로 코딩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작성을 해본 거예요. 이벤트 핸들링 부분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정도로 멈출 텐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 추가로 도움말이라든지 이런 종료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뭡니까 그 네모니 키라든지 뭐 엑셀러레이터 붙일 거 있으면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까지는 내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저기 이 클래스에다가 얹어 놓을 테니까 다음 프로그램 수업 따라올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부터 이제 그 다운 받아가지고 앞으로 따라오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